안녕하세요. 저는 정미영입니다. 올해 68이에요. 30년 넘게 한 식당을 운영해온 평범한 아줌마죠. 아니, 평범했다고 생각했어요. 제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마음먹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부끄러웠고 창피했고 무엇보다 배신감이 너무 컸거든요. 하지만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그리고 침묵이 약함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제 이야기는 한 그릇의 국밥에서 시작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30년 전 남편과 함께 시작한 작은 식당, 청미정에서 시작됩니다. 1994년 남편 박철수와 저는 전 재산 3천만 원을 모아 서울 강동구에 작은 한식당을 열었습니다. 15평짜리 낡은 건물, 테이블 6개가 전부였죠. 남편은 원래 호텔 주방에서 일하던 조리사였어요. 실력은 있었지만 성격이 불같았죠. 상사랑 싸워서 결국 나온 거였어요. 그때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영아, 우리 장사 한번 해보자. 남의 밑에서 평생 일할 순 없잖아. 솔직히 겁났어요. 어린 아들 지훈이도 있었고 빚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저도 맞잡았습니다. 그래, 해보자. 우리 손맛으로. 식당 이름은 제 이름 미영의 한자를 따서 청미정이라고 지었어요. 푸른 맛의 집, 신선하고 정갈한 맛을 내자는 뜻이었죠. 첫날부터 남편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저는 밤새 김치를 담그고 밑반찬을 준비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몇 명이나 올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처음엔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울던 날도 있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된장찌개는 정말 일품이었거든요. 멸치와 다시마를 우린 육수에 집된장을 풀고 두부와 애호박, 양파를 넣어 끓이면 그 구수한 향이 골목 전체에 퍼졌어요.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장님, 청미정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을 파는 것 같아요. 먹고 나면 엄마 생각나요. 그 말에 남편이 환하게 웃었어요. 제 눈엔 눈물이 고였고요. 그렇게 1년, 2년, 5년이 지나면서 청미정은 조금씩 입소문을 탔습니다. 재개발로 주변 건물들이 다 바뀌어도 우리 식당만은 늘 그 자리를 지켰죠. 청미정 가면 진짜 옛날 맛 나는 집밥 먹을 수 있어. 손님들이 그렇게 말해주실 때마다 우리 부부는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하고요. 2020년 2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주방에서 쓰러졌어요. 급성 심근경색이었죠. 구급차가 오기까지 저는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보호자 되시나요? 환자분이. 의사 선생님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거든요.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청미정의 단골 손님들, 시장 상인들, 옛날 함께 일했던 직원들. 다들 와서 위로해 주셨지만 제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엄마, 괜찮아? 엄마. 아들 지훈이가 제 어깨를 잡고 흔들었지만 저는 그저 멍하니 남편의 영정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49제를 치르고 난 뒤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식당을 계속 운영하겠다고. 남편이 평생 지켜온 이 자리를 저도 지키겠다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손맛을 똑같이 낼 수가 없었거든요. 아무리 레시피대로 해도 뭔가 2%가 부족했어요. 손님들도 눈치채셨습니다. 사모님, 사장님이 안 계시니까 맛이 좀 다르네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하지만 저는 매일 새벽 남편의 레시피 노트를 펼쳐놓고 연습했습니다.
된장의 농도, 육수 끓이는 시간, 불 조절. 하나하나 다시 배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주방 들어갈게. 아빠가 남긴 식당, 내가 이어갈게. 지훈이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요리는 잘 못했지만 장사 머리는 있었죠. 그래서 사업자 명의를 지훈이 이름으로 바꾸고 대표로 등록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조금 쉬어. 내가 운영은 내가 할게. 고마웠어요. 정말로. 아들이 이렇게 믿음직하게 자라줘서. 2021년 가을, 지훈이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 수연이야. 키가 크고 날씬한 여자였어요. 화장을 곱게 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었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어서 처음엔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박수연이에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예의도 바르고요. 하지만 뭔가 설명할 순 없지만 미묘하게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서 와요. 밥 먹었어요? 제가 음식을 차려주자 수연은 조심스럽게 맛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지훈 오빠가 청미정 이야기 많이 했는데 직접 먹어보니 정말 대단하세요. 칭찬인데도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너무 완벽한 반응이랄까요? 마치 연습한 것처럼. 지훈이는 수연의 손을 꼭 잡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연이는 호텔 경영학 전공했어. 인턴도 특급 호텔에서 했고. 식당 경영에 대해 진짜 전문가야. 아, 그래요? 네, 어머님. 제가 청미정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아버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유산을 남기셨는데 지키고 키워야죠. 그 말에 제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이 집을 이해해주는구나 싶어서요. 결혼식은 그해 12월에 올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소규모로 했지만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을 보니 저도 기뻤어요. 피로연 때 수연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저 청미정을 더 크게 만들겠습니다. 아버님의 명성을 지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맛을 알게 할게요. 그때 제 눈에 눈물이 났어요. 정말 고마웠거든요. 그래, 우리 며느리. 잘 부탁해. 결혼 후 6개월이 지났을 무렵부터였습니다. 식당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수연은 매일 노트북을 들고 식당에 와서 데이터 분석이라는 걸 했어요. 손님 수, 메뉴별 판매량, 평균 객단가. 숫자로 모든 걸 따졌죠. 어머님, 요즘 청국장이 잘 안 나가요. 메뉴에서 빼는 게 어때요? 그건 안 된다. 청국장은 지훈이 아버지가 제일 자신 있어 하던 메뉴야. 하지만 수익성이 낮아요. 재료비 대비 판매가가. 음식은 수익성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수연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어머님 뜻을 존중할게요. 하지만 그 눈빛은 존중이 아니었어요. 마지못해 참는다는 표정이었죠. 며칠 후 주방장 김대리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식당에서 1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사모님, 죄송하지만 저 그만두려고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며느님이 제 요리 방식에 자꾸 간섭하세요. 된장의 간도 제 마음대로 못 맞추게 하고 모든 걸 매뉴얼대로 하래요. 레시피를 몇 그램, 몇 밀리리터까지 정확하게 맞추래요. 그게 무슨. 사모님, 음식은 그날그날 재료 상태 보면서 손맛으로 조절하는 거잖아요. 근데 며느님은 그게 비과학적이래요. 더 이상 여기서 못하겠어요. 김대리가 나간 뒤 한 달 사이에 직원 3명이 더 그만뒀습니다. 모두 오래 일한 사람들이었어요.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오늘 된장찌개가 왜 이렇게 짜요?
김치도 맛이 예전 같지 않아요. 뭔가 공장에서 만든 맛 같아요. 제가 주방으로 들어가 보니 새로 들어온 젊은 직원이 마트에서 산 김치를 쓰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김치는 직접 담그는 거잖아요. 며느님께서 효율성을 위해 기성품 쓰래요. 맛 차이 없다고. 맛 차이가 있어요. 당장 내가 담근 김치로 바꿔요. 하지만 그날 저녁 수연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어머님, 직원들한테 함부로 지시하지 마세요. 혼란스러워해요. 뭐라고? 내가 함부로? 네. 이제 경영은 저희가 맡았잖아요. 어머님은 편히 쉬세요. 그 말투가 예전과 달랐어요. 공손한 척하지만 속내는 차가웠죠. 수연아, 이 식당은 내가 30년 동안. 알아요, 어머님. 그래서 존경해요. 근데 시대가 변했어요. 요즘은 손맛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운영해야 해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의 사진 앞에서. 여보, 우리 식당이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어. 2022년 여름 수연이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세무사 선생님이 조언을 해줬는데요. 사업자 명의를 정리하면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대요. 세금? 네, 지금은 지훈 오빠 명의인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제 명의로 옮기면 어떨까 해서요. 왜 내 명의로? 제가 매일 운영하잖아요. 지훈 오빠는 바쁘고 실질 운영자가 명의를 갖는 게 세법상 유리하대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세금이라는 말에 걱정이 됐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럼 서류는 어떻게? 제가 다 준비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확인만 해주세요. 며칠 후 수연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여기 사인만 해주세요. 이게 다 뭐니? 사업자 변경 서류요. 세무서에 제출할 거예요. 저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였어요. 돋보기를 찾으려는데 수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급해요. 오늘까지 제출해야 해요. 그래도 제대로 읽어봐야. 믿으세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나쁜 짓 하겠어요? 그 눈빛이 너무 간절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인을 했습니다. 세 군데.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석 달 후, 저는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동네 부동산 사장님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모님, 청미정 명의가 바뀐 거 축하드려요. 며느님 사업 수완이 대단하시네요. 명의요?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세요? 지금 청미정 사업자 등록증 보면 박수연님 단독 명의잖아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집에 돌아와 지훈이에게 물었습니다. 지훈아, 식당 명의가 수연이 이름으로만 되어 있다는데? 아, 그거요? 수연이가 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대요. 걱정 마요, 엄마. 명의만 그런 거지 실제론 우리 거잖아요. 아니, 그래도 왜 나한테 제대로 설명 안 했어? 엄마가 복잡한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냥 편하게 하려고. 지훈이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다음 날 구청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뗐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죠. 사업자명 박수연. 대표자 박수연. 공동대표 없음. 제 이름도 지훈이 이름도 없었어요. 완전히 수연 단독 명의였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등록된 서류를 보니 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손이 떨렸어요. 누군가 제 인감을 위조한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찬장 깊숙이 보관해둔 인감 도장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없었습니다. 제 인감 도장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은행에 갔어요. 청미정 법인 통장을 확인하려고요. 손님, 죄송하지만
이 통장은 현재 고객님 명의가 아니라서. 뭐라고요? 이게 우리 식당 통장인데요. 현재 사업자 명의가 박수연님으로 되어 있어서 박수연님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가 막혔어요. 제가 30년간 피땀 흘려 모은 돈이 든 통장인데 제가 볼 수도 없다니. 지훈이를 통해서 겨우 통장 내역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최근 6개월간 이상한 출금 내역이 있었거든요. 컨설팅 비용 1,200만 원, 리모델링 계약금 3,500만 원, 마케팅 대행 800만 원, 프랜차이즈 개발비 2천만 원. 도대체 무슨 돈을 이렇게 쓴 건지. 저는 지훈이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지훈아, 이게 다 뭐야? 프랜차이즈는 또 뭐고? 아, 그거요? 수연이가 청미정을 프랜차이즈로 확장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프랜차이즈. 내가 허락했어? 엄마 좋은 거잖아요. 청미정이 전국에 생기는 거예요. 아빠 이름이 더 유명해지는 거고. 지훈아, 정신 차려. 우리 식당은 손맛으로 하는 거야.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엄마는 생각이 너무 옛날식이에요. 요즘은 다 시스템이.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지훈이도 이미 수연의 편이구나. 어느 날 밤 10시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막내 직원 지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사모님 잠깐 얘기 좀 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 무슨 일이야? 지수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며느님이 이상한 일을 하고 계세요. 이상한 일? 네. 지난주에 호텔에서 투자 설명회를 했어요. 청미정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하라고. 투자금 최소 5천만 원씩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리고 사모님. 며느님이 계약서에 사모님 도장을 막 찍어요. 사모님 몰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지수야, 확실해? 내가 직접 봤어? 네. 제가 서류 정리하다가 봤어요. 계약서에 사모님 인감이 찍혀 있는데 사모님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고마워, 지수야.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며느리가 제 이름을 도용하고 있다는 것, 제 식당으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들은 그걸 모르거나 알면서도 눈 감고 있다는 것. 배신감이 칼로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공책의 날짜, 시간, 수연이 한 말, 의심스러운 행동. 모든 걸 적었어요. 휴대폰 녹음 기능도 배웠습니다. 지수가 가르쳐줬죠. 사모님, 여기 이 버튼 누르면 녹음돼요. 며느님이랑 대화할 때 항상 켜놓으세요. 계약서 사본도 몰래 복사했어요. 수연이 사무실에 쌓아둔 서류들을 새벽에 휴대폰으로 사진 찍었습니다. 2023년 10월 어느 날 수연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청미정을 대기업 프랜차이즈 회사에 팔기로 했어요. 계약금만 30억이에요. 뭐라고? 어머님께 5억 드릴게요. 그럼 편하게 노후 보내실 수 있잖아요. 저는 속으로 욕이 나왔지만 겉으로는 침착하게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하면 되는데? 여기 계약서에 동의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수연이 내민 서류 제목은 사업양도 동의서였습니다. 이거 며칠 생각해봐도 될까? 어머님, 기회는 지금이에요. 상대방이 급해해요. 그래도 중요한 일인데. 믿으세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한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그 눈빛은 거짓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알았다, 내일 사인할게. 오늘은 너무 피곤하네. 네, 어머니 푹 쉬세요. 수연이 나간 후 저는 즉시 법무사에게 전화했어요. 선생님, 드디어 결정적 증거가 나왔어요. 내일 움직여야 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경찰 준비할게요.
다음 날 오전 10시 수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계약서는요? 응, 가지고 있어.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 계약서에 내 이름은 왜 없지? 사업자 명의는 내 이름이던데? 수연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아, 그건 실질 소유주가 저라서요. 실질 소유주. 이 식당은 내 남편과 내가 만든 건데, 어머님 명의상으로는 제가 대표잖아요. 명의상? 수연아, 그 명의는 불법으로 옮긴 거잖아. 무슨 말씀이세요? 바로 그때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박수연 씨 맞으신가요?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사문서 위조, 업무상 횡령, 사기 미수 혐의로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잠깐, 이게 무슨 어머니? 수연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당황, 배신감, 그리고 분노가 섞여 있었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연아, 이 식당은 너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 가족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거야. 30년이야, 30년. 그걸 몇 년 안에 빼앗으려고 한 거니? 어머니, 오해세요. 저는 그냥 식당을 키우려고. 이걸 보고도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복사해둔 계약서들, 통장 내역, 녹음 파일 목록. 이것들 모두가 증거야. 너가 내 이름을 도용해서 사업자를 바꾼 것, 투자금을 받은 것, 몰래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한 것, 그리고 식당을 팔아넘기려 한 것. 다 기록되어 있어. 수연이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냥, 얘야, 아니 박수연 씨. 당신은 사람의 마음을 속일 순 있어도 진실까지는 못 속여요. 경찰이 수연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쇠처럼 차갑게 울렸죠. 수연이 연행되고 1시간 후 지훈이가 달려왔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경찰이 수연이를 데려갔다며. 그래. 왜? 무슨 일인데? 앉아.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저는 지훈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위조된 서류, 빼돌린 돈, 투자 사기.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처음에 지훈은 믿지 않았어요. 아니야, 수연이가 그럴 리 없어. 엄마가 오해한 거야. 지훈아, 이 서류를 봐.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지훈이 서류를 읽는 동안 그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이게 진짜야? 응. 수연이가 진짜 이런 짓을? 그때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연한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빠 미안해. 나 너무 욕심이 많았나 봐. 하지만 나도 우리 미래를 위해서였어. 이혼해줘. 오빠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 그 문자를 본 지훈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35살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나 바보였어. 완전 바보였어. 엄마 말 안 듣고 수연이만 믿고.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저는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지훈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야. 근데 엄마, 우리 식당은 어떻게 돼? 명의도 다 수연이로 되어 있고. 걱정 마. 변호사 선생님이 다 처리해 주실 거야. 불법으로 바꾼 거니까 원상 복구할 수 있대.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 일단 정신 차려. 그리고 아빠가 남긴 식당, 우리가 다시 제대로 세워보자. 6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명백한 증거를 토대로 기소했고 피해액은 총 6억 3천만 원으로 집계됐어요. 투자 사기로 받은 돈 2억 원. 불법 출금한 식당 운영비 1억 5천만 원. 프랜차이즈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 2억 8천만 원. 재판정에서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청미정을 정말 크게 만들고 싶었어요. 시어머님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고 남편도 성공시키고 싶었어요. 그게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피해자의 인감을 도용한 것도 좋은 의도였나요? 그건 투자자들에게 거짓 수익률을 제시한 것도요?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최종 판결은 징역 3년, 추징금 6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피고인은 가족이라는 신뢰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30년 전통의 가업을 사유화하려 했습니다. 의는 단순한 재산 범죄를 넘어 가족의 신뢰와 전통을 파괴한 행위입니다. 수연이 수감되고 난 후 청미정은 한동안 문을 닫았어요. 손님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거든요. 청미정 며느리가 사기쳤대. 그 집 이제 망했대. 식당 문 앞에 악플이 적힌 쪽지가 붙기도 했어요. 사기꾼 식당. 여기서 밥 먹지 마세요. 너무 괴로웠어요. 평생 정직하게 장사했는데 며느리 때문에 이런 오해를 받다니. 지훈이도 완전히 무너졌어요. 일주일 내내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죠. 엄마,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 다 내가 잘못한 거야. 지훈아, 자책하지 마. 이제 다시 시작하자. 무슨 얼굴로. 손님들 어떻게 봐. 얼굴 들고 당당히 보면 돼. 우린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식당 문 앞을 지나가는 게 다 두려웠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20년 단골 손님 박 사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모님, 문 여세요. 밥 먹고 싶어요. 사장님, 이제 청미정은 사모님이 있는 곳이에요. 며느리가 있던 곳이 아니라. 문 여세요. 제가 첫 손님 할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사장님, 그리고 사모님, SNS 보셨어요? 청미정 지키기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박 사장님이 보여준 휴대폰 화면에는 해시태그 청미정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30년 전통을 지켜요. 해시태그 정미영 사장님 힘내세요. 이런 해시태그가 수백 개 올라와 있었어요. 사모님이 속은 거잖아요. 사모님이 피해자예요. 우린 다 알아요. 청미정은 정직한 식당이었다는 거.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다시 시작하겠다고. 2024년 1월 15일 청미정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예전처럼 시장에 갔어요. 멸치를 고르고 다시마를 골랐죠. 시장 아주머니들이 반겼습니다. 사모님, 다시 오셨네요. 못 본 사이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고생 많으셨죠? 이제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려고요. 집으로 돌아와 육수를 끓였어요.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2시간 동안 끓이는 그 시간이 명상 같았어요. 남편이 곁에 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내가 지키고 있어. 우리 식당. 오전 7시 지훈이가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나도 도울게. 정말? 응. 아빠한테 배운 거 있잖아. 다시 배울게. 처음부터. 그날 첫 손님으로 박 사장님이 오셨고, 이어서 옛날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사모님, 된장찌개 하나요. 할머니, 생선구이 주세요. 저녁 7시,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나서 지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 손님이 50명이나 왔어. 그래. 그리고 엄마. 다들 이렇게 말했어. 역시 청미정 맛이 돌아왔다고.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 해냈어. 다시 시작했어. 지금은 2025년 10월입니다. 청미정은 완전히 회복했어요. 아니, 예전보다 더 강해졌죠. 지훈이는 이제 진짜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매일 새벽 저와 함께 육수를 끓이고 손님을 맞이해요. 엄마, 이 된장간이 맞아? 조금만 더. 손끝으로 느껴봐. 이 정도? 응, 그래. 바로 그 정도. 며칠 전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청했어요.
사장님,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침묵은 약함이 아니에요. 때로는 가장 강한 무기가 되죠. 저는 조용히 준비했어요. 증거를 모으고 때를 기다렸죠. 그리고 정확한 순간에 움직였어요. 그 과정이 힘들지 않으셨나요? 물론 힘들었죠. 매일 울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건 제 남편의 유산이고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며느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미안해요. 내가 더 일찍 알아챘다면 당신도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용서는 못해요. 당신은 사람의 신뢰를 배신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갔어요. 그리고 오후 2시쯤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수감 중인 수연의 어머니였습니다. 사모님, 앉으세요. 저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못하겠어요. 제 딸이 사모님께 큰 잘못을. 저는 조용히 국밥을 끓여내왔어요. 드세요. 사모님, 수연 씨 어머니께도 죄는 없어요. 그리고 수연이도 언젠가 출소하겠죠. 그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딸이 얼마나 큰 실수를. 어머니,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사느냐예요. 수연 어머니는 국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 맛, 수연이가 자랑하던 맛이네요. 청미정은 마음을 판다고. 그 말에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에필로그. 지금도 매일 새벽 4시, 저는 주방에 가장 먼저 불을 켭니다. 육수가 끓기 시작하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요. 오늘도 손맛으로 이겨내자. 사람들은 돈으로 가업을 이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유산은 마음이에요. 정성을 다해 손님을 대하는 마음.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진실을 지키는 마음. 그 마음이 식지 않으면 불도 꺼지지 않아요. 청미정의 불은 지금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30년 전 두 사람이 시작한 작은 불씨가 며느리의 배신이라는 폭풍을 견뎌내고 지금도 따뜻하게 빛나고 있어요. 이제 지훈이가 그 불을 이어갈 거예요. 진짜 방법으로. 정직한 방법으로. 그리고 저는 남편 곁에 갈 때까지 이 주방을 지킬 거예요. 오늘 아침 한 젊은 부부가 식당에 들어왔어요. 사장님, 저희 내일 결혼해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밥 먹고 싶어서 왔어요. 축하해요. 무얼 드릴까요? 사장님이 추천해 주세요. 저는 정성껏 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부부는 한 숟가락 먹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우와, 이게 엄마 손맛이네요. 진짜 집밥 같아요. 그 말에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됐어요. 음식은 마음이거든요. 두 분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그리고 힘들 때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네, 감사합니다. 부부가 나간 후 지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 부부 보니까 옛날 엄마 아빠 생각나요. 그래? 왜? 진짜 서로 사랑하는 눈빛이었어요. 엄마 아빠처럼. 저는 지훈이 어깨를 토닥였어요. 지훈아, 너도 언젠가 그런 사람 만날 거야. 진짜로 널 사랑하는 사람. 엄마, 나 다시는 결혼 안 할래. 그건 모르는 거야.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니까. 그날 저녁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불을 끄려는데 지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불 끄지 마. 왜? 아빠가 그랬잖아요. 청미정의 불은 절대 꺼지면 안 된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불 끄지 말자. 청미정의 주방 불은 그렇게 밤새 켜져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모레 아침에도, 그 다음에도. 영원히.